안녕하세요. 이번 비티넷에서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를 맡은 김경자 시의원입니다. 시원한 팥빙수가 생각나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에게 아주 행복한 말을 혹시 해주셨나요? 고마워. 네가 건강하게 학교에 가는 모습만 봐도 이 엄마는 행복하단다. 이 말을 듣고 학교로 간 아이는 아마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새털 같았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3가지 견을 좀 버리기. 그럼 그 견이 뭐냐? 볼견자입니다. 근데 그 볼견자 중에 3가지가 그럼 무엇인가? 선입견, 편견, 또 뭐 하나 있을까요? 참견. 이 3가지가 우리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보통 왜 틀이란 말 하죠? 틀. 영어로는 요새 글로벌 시대니까 뭐 프레임 그게 틀입니다. 그 하나의 그러니까 그 짜여진 거 그것을 벗어나는데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자라는 소위 말해서 가정에 그게 틀이에요. 그 틀에서 얻어진 모든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고정, 관념,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나 그 생각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3가지 견 중에서 선입견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입견이란 선입견? 뭘 선입견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전과자 이제 조금 저건데 감옥 갔다 온 사람을 우리가 소위 전과자 그러죠. 그러면 전과자가 왜 한 번 나왔는데 계속 전과자가 계속되느냐? 소위 말해서 취직이 안 돼. 그러면 취직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지만 바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전과자다? 뭐? 전과자? 한 번 감옥 갔다 왔다 그러면 나부터도 다시 쳐다봐. 다시 쳐다봐. 혹시나 뭐 해야 안 끼칠 것인가 어떨 것인가 이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전과자는 이렇고 이럴 것이다 이러는 거. 그럼 왜 이런 선입견이 생길까? 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꾸 맞춰가는 거야.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본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긴 해.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사실은 사회를 좀 어둡게 하는 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자녀에게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우리 아이에게 선입견을 딱 갖고 우리 아이를 봐. 엄마가 그것도. 우리 아이는 내가 보니까 손재주가 없어. 손재주가 없어. 아유 쟤 뭐 만나는 건 안 돼. 이런 엄마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또 무슨 글짓기라든가 이럴 때 아유 우리 애요 아유 글짓기 못해. 아니 어떻게 한 번 좀 자신 없어 못 썼다고 완전히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는 무엇을 못해. 근데 요거를 못해보다는 뭘로 바꾸는 선입견을 만들었까? 우리 아이는 잘해. 같은 선입견이라도 잘해와 못해와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 나왔지만 긍정으로 본다면 같은 선입견에도 좋은 선입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좋은 선입견도 잘못 빗나가면 또 그것도 안 돼.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해서 어느 대학 뭐 출신은 무조건 괜찮을 거야? 그 선입견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입시 전쟁이 일어났잖아. 네. 어디 꼭 나와야 돼? SKY, 스카이, 하늘? 난 처음에 스카이에서 하늘인 줄 알았어. 이런 선입견, 이것도 선입견이에요. 그 선입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싹이 트기 전에 자르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아이들은 백지예요. 유명한 아동학자들이 전부 말하기를 아이는 백지인데 그 그림을 억지로 붓을 어른들이 자꾸 그리려고 하니까 아이가 불행해지는 거죠. 아이 스스로가 붓을 가지고 그 백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색깔, 자기가 원하는 선, 자기가 원하는 도형을 그려나가면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그림을 자기가 그려나가야 되니까.
자기의 삶은 자기 한 폭의 그림 아닙니까? 그 그림을 완성 다 했을 때 멋지게 천산병 시인처럼 지구라는 별에서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간다처럼 우리 아이가 이 멋진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서 자기 멋있게 한평생 멋있게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가게 해둬야 되는데 그걸 왜 엄마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같이 붓을 잡고 그려나가려고 그러냐 이런 느낌. 그것도 선입견을 가지고 나는 싫은데 안 돼. 사자부터 해야 돼. 나중에도 또 이제 직업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 무조건 사자가 붙어야 돼. 사자가. 뭘 사자가 붙으냐. 줄사자가 붙었으면 좋겠어. 그게 선입견. 내가 너에게 왜 이러는 줄 아니? 조금만 참어. 다 너를 위한다는 거야. 뭘 왜 줘? 뭘 왜 줘?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이거 안 하면 너 이 다음에 어떻게 살래? 거기다 또 아빠는 왜 갖다 집어넣어?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아마 한 번쯤 그래도 자녀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읽어보셨겠죠. 탈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아 진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소위 말해서 우리는 만 35년을 일본에게 빼앗긴 재정 그 억압된 시대를 갖고도 일본 말이 그냥 아직도 멜빵 뭐 또 소품 이렇게 가방을 미쿠사쿠라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까지도 있었어요. 그게 잔재가 참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남아있고 특히나 또 이 건설 뭐 기계 쪽에는 뭐 그 용어가 다 일본 말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대. 근데 하물며 2000년 몇 배야? 약 100배? 그죠? 100배는 안 되겠다. 한 70배? 그죠? 2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다녔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지금 전 세계 금융 아시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아시죠? 또 저거버그 페이스북 또는 월런 버핏 금융 저 주식 기재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유태인 계통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는 그 언론 계통 하여튼 정보망 IT 계통 거의 다 거기다 의사 뭐 법률 계통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가 유태인들이 많이 전 세계를 잡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 쥐고 있는 모든 각계각 분야에서 소위 말해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미국도 워낙 이제 다른 인구들도 많아지니까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된 2000년간 이어오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탈무드라는 유명한 그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내키는 거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에요. 식탁에서 아버지가 물컵을 들기 전에는 안 된대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밥상머리 교육에서 나이 드신 분이 수저 들기 전까지는 안 들었어요. 지금은 자녀가 왕이야.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저도 엄마고 여자지만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모르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가부장 제도를 그게 폐해가 있었다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야. 가장에 대한 위치를 알게 모르게 낮춰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런데 지금도 유태인 가정은 아니다는 거야. 아버지가 물컵을 들기 전까지는 자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워. 가정에서 부모가 엄마가 참 아버지를 알게 모르게 약간 무시하는데 어릴 때부터 선입견이 생기잖아. 엄마는 나밖에 몰라. 나를 더 이거야? 그런 선입견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아버지 말을 무시하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선입견은 그런 쪽에서도 잘하는 거라는 거죠. 사회적인 선입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북한 가난하다 그러면 북한이 가난하대. 북한이 뭐 몇백 명 아사가 가져서 너무너무 가난하대. 그게 자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사면 선입견이 들어. 북한에서 오면 다 불쌍하고 가난해.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에 다니는 그걸 요새 이탈 주민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뭐 좋은 말이 좀 있냐고 요번에 공모가 나왔던데 그 탈북 자녀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으니까 소위 말해서 거지. 얻어먹을. 너희들 다 굶어 먹을 것이 없었다며? 거지. 얻어먹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존감. 근데 사실 여기 오는 애들은 그래도 그만큼 자존감이 강하고, 그죠? 자신감도 있고 용기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선입견을 가지고 북한에서 온 애들은 무조건 다 바보. 또 왜냐면 학습 능력이 시스템이 좀 달라가지고 같은 학년에 비해서 학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 못한다라는 선입견.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선입견이 무서워요. 그 아이를 왕따를 시키는 거죠. 자, 한반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왕따. 사실은 일본에서 이즈메라는 게 시작됐는데 이상하게 일본에서 먼저 발생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꼭 10년, 20년 후에 생겨? 사실 왕따가 없었어요. 왕따라기보다는 약간 좀 질투가 나서 남자 녀석들이 좀 예쁜 아이도 괴롭히는 거, 여자아이 그런 거는 좀 있었어. 좀 그래도 그렇게 중고등학교 그 왕따 그렇게 언어 폭력에 또 신체 폭력 나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떠난 지가 한 17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너무 살벌하대. 그게 선입견이야. 뭐냐? 요새는 외모 지상주의야. 그러니까 선입견, 못생기네. 그러니까 외모가 못생기면 아주 사람, 뭐라 그럴까, 좀 아닌 걸로 본다는 거죠. 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좀 무시해도 된다라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그건 약간 편견에도 속해요. 그죠? 이제 선입견만 너무 얘기했는데, 편견도 마찬가지야. 편견. 한쪽으로 그렇죠. 치우쳤다는 편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형사가 이제 무슨 죄인을 찾을 때 이 죄인은 이럴 것이다라는 어떠한 그 편견을 갖고선 그거를 쫓으면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작가들한테도 이 작가의 그림은 좀 이럴 것이야 하는 선입견은 조금 틀려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작가는 아무리 잘 그렸어도 옛날에 한번 잘못 조금 약간 좀 수준이 좀 낮았더라도 그런 편견에 또 사로잡히면 제대로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편견이요. 그러니까 이 편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하는데 많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편견도. 편견에 사로잡히면 판단하는데 많이 근데 의견하고는 좀 틀려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가공식품을 먹는다 그럴 때 그래도 햄이 맛있어요. 그러면 조금 정도 먹어도 되잖아. 근데 그냥 이만큼도 안 먹이려고 하는 너무나 그냥 나쁘다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는 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좀 약간 융통성. 그러다 보면 약간 그럴 땐 중도도 나오고 중용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너무 지우친 거. 그것도 좀 좋지가 않아. 그럴 때는 의견에서 아니야. 가공식품이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약간 맛도 좀 있으니까 조금 정도는 먹어도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든가 의사가 왜 보통 의사들이 대장암이다 그럴 때 대장암은 식생활이 이러이러합니다 할 때 그런 의견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의견과 편견은 조금 틀려요. 네, 그런데 그다음에 참견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고부간의 가장 근원은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고부간의 그 갈등은 어디서부터 올까 하고 보니까 참견 같아. 근데 그 참견 속에는 시어머니의 편견도 들어있고 선입견도 들어있어. 사실은 내가 살았을 때는 이러이러했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나게 했으니까 이게 선입견이야. 그러니까 너도 며느리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예를 들면 사사건건 간섭하는 걸 우리가 참견이라고 그러죠. 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가 너에게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니? 그랬더니 참견하지 않는 거요. 이게 거의 90%가 나와요. 예를 들면 텔레비 보고 싶을 때 텔레비 좀 보게 해줬으면 좋겠대. 근데 엄마가 너 텔레비 지금 보는 시간 아니야? 이게 참견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억압당한다랄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거를 부모님이 엄마의 참견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좀 자기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잘 생각하면 돼. 아닌데, 참견 아닌데, 나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참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겹만 버려도 자녀와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참견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자녀가 느꼈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는 거예요. 자, 텔레비 보는 시간은 자, 네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잠깐 쉴 때 네가 정해. 그것도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정해. 그럼 아이가 엄마 나는 이렇게 요 시간이 비니까 한 30분 정도 뭐 EBS를 좀 본다든가 게임 뭐 그거 좀 해본다든가. 그다음에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이럴 때는 아이하고 대화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직업관에서도 이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고졸 중퇴자가 우리나라 재산 5위에 올랐다고 나왔더라고. 3조인가 그 게임 하신 분, 뭐 네트넷? 뭐 그런데 고졸 중퇴자야. 뭐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 중퇴했고 저거 보고도 중퇴했죠. 그런데 이제 졸업식장에 가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게임에 대해서 좋은 콘텐츠, 게임기 잘 만들면 이제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 나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게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게임은 무조건 나쁘다. 이건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시간을 우리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조절할 수가 있으면 돼요. 근데 게임에 빠져서 기본 다른 걸 안 한다 이럴 때 이거 소위 말해서 중독이잖아. 아이들에게 참견을 어릴 때부터 너무 하다 보면 아이가 대화의 문을 닫아요. 그래서 참견이 무서운 거예요. 참견이 아니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의견을 낸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아이하고 대화를 충분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시간. 그러면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학원 선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프로그램을 쫙 짜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근데 아유 1학년 2학년 애가 어떻게 스스로 해요? 그게 아니라 아이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알고 있어요. 뭐 깐난애기가 뭐 돌전에는 세상을 다 안다는 말도 있던데 제가 1학년을 많이 아까 가르쳐봤다 그랬죠. 1학년 애들이요. 생각 외에는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리석 속에 들어있는 걸 저는 단지 필요 없는 걸 깎아낼 뿐이다 그랬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사실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자녀가 갖고 있는 보석을 어떻게 찾아내서 닦아주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물이 묻은 거 또는 필요 없는 것들을 대줘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보석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불행한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선입견이 바로 옆집에 영희 엄마 정보가 요새는 뭐 할아버지 재력에 뭐 아빠의 무관심에 엄마의 정보력이래. 근데 그 정보력이 뭐냐? 옆집에 대한 거야. 옆집의 영희 엄마는 무슨 영어 유치원에 어쩌고 저쩌고 다녔대. 그 정보력 없어도 돼요. 진짜 정보력은 뭐냐면 그 시간에 내 아이를 관찰하는 거야. 일거수일투족을. 메모해. 우리 아이는 이럴 때 참 집중을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는 TV를 볼 때도 저런 프로 나올 때 동물의 왕국을 볼 때 어머나 우리 아이 말을 나중에 너 그 동물의 왕국 재밌어? 엄마 야 동물들의 그 세계 동물학자가 될지 누가 합니까? 시트네 동물기 쓰시는 분 알잖아요. 또 프로벨 저기 그 왜 저 곤충기 쓴 우리 아마 그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파브로의 곤충기 같은 거. 또 프로벨은 그 저기 그 곰팡이가 할 때 뭐든지 관심 가진 그 풀소리 나는 예치소리에 그거 파브로가 그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올 때 관찰이에요. 우리 아이가 언제 행복을 느끼나
그 시간에 관찰이 정보지. 옆집 엄마, 영희 엄마, 영어학원, 그 영어학원 어디 산대? 그 멀리까지 차 타고 애 보내는 그 정보력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선입견. 누구누구 애는 뭐 하라니까. 우리 애가 안 하면 뒤떨어져요. 요번에 그 신입생 그 집어넣었던 엄마들의 앙케이트를 돌린 걸 설문지를 봤더니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 애가 1학년부터 떨어질까 봐. 근데 뭘 떨어졌냐. 뭐 1학년인데 영어 아까 말하는 데처럼 유창하게 한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유창하게 합니까? 또 뭐 수학도 다 풀었대 1학년 거. 근데 1학년 거 다 풀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다 풀고 아이는 학교 가서 뭐 할 거야 그럼? 호기심. 호기심이 바로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게 끌어가는 성장의 힘입니다. 네. 근데 다 알고 들어와. 뭐가 재밌어? 선생님 얘기하고 나 알고 있어요 답. 뭐가 재밌습니까? 산만해지죠. ADHD라고 아시죠? 왜? 네. 그 아이들 그 장애, 행동장애, 그 저기 침착하지 못한 거. 처음에는 제가 왜 저렇게 부산스러워? 막 그랬죠. 근데 이제, 부산스럽고 이런 아이도 사실은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 탈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학교 가서 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유태인에서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오늘 아까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오너라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 질문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 특히 선입견, 편견 또는 참견, 이게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정확하게, 선입견도 정확하게 바른 선입견을 갖고 또 편견도 바른 편견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4차 혁명 들어보셨죠? 4차 혁명 시대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에게 나는 과연 우리 자녀에게 무슨 직업을 바라나, 그 내가 바라는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이 오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되겠죠. 어릴 때부터. 그러려면 많은 경험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보게 해줘야 돼요. 인터넷 지금 안 하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런데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정보의 바다란 소리는 즉 정보가 바다만큼 많아. 나한테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에 맞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하지 않아.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문을 합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